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자 사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천간하고 지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 천간에는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이렇게 사주가 4개가 있었죠. 있었고, 위에 글자들 이걸 천간, 밑에 글자를 지지라 그럽니다. 지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간 하나 지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기둥을 만들어서 사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뭐가 있느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것을 왜 우리가 외워야 되냐면, 이게 특징마다 다 달라요. 자, 가불은 색깔로 빨간색이에요. 청색, 청색. 병정은 적색, 빨간색. 무기는 노란색. 경신은 흰색. 그 다음에 임계는 흑색, 검정색입니다. 흑색. 검정색이에요. 자, 갑으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갑과 을은 나무. 나무. 그러니까 뭐죠? 뭐. 병정은 불. 그러니까 화겠죠. 그 다음, 무기는 흙. 토. 경금은 쇠. 금. 임계는 물.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남한상은 음양과 오행으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달력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돼 있죠, 그죠? 월, 일 있고 월화수, 목화토금수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삼남한상은 음과 양으로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나무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불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가 갑하고 만약에 무가 뭉쳤을 때는 어떤 십성의 관계, 그 육신의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사주거든요. 그냥 일단은 천간에 있는 10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라. 그 다음에 이 음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갑은 양의 기운, 을은 음의 기운, 병은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음의 기운, 경신은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안 헷갈리겠죠? 갑을 병정 무기경신 딱딱 끊어서 외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편제하고 정제가 있어요. 편제와 정제가 있는데, 이게 편제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만나면 편제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정이 되어버려요. 음양이 어떤 그 조화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 양음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좀 사주 좀 하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갑이라 읽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냐?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갑을 하면서 이게 어떤 오행에 포함된다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우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익숙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할 때 사주 파악할 때 그것도 이제 이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비교할 때도 엄청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갑목, 을목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를 한번 봅시다. 지지. 자, 지지는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둘, 넷, 여섯, 12개입니다. 12개. 이것은.
12개 어디서 좀 무엇을 많이 봤던 것 같는데, 이게 뭐냐면 동물이거든, 동물. 우리 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자는 지죠, 지. 쥐, 소, 범, 토,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 청간이라는 것은 옛날 상나라 때, 중국의 상나라 때, 그 행성이 10개가 있다 생각해서 하늘에 떠 있는 게 10개가 있다 해서 얘는 10개고, 요 밑에 동물은 12개 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 12지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오늘의 운세 쌓고 하는데, 이게 다 이 띠로 하는 거거든. 우리가 당사주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합니다. 사실, 재미로 보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은, 사주에 있을 때는 그나마 한 10%, 20% 일단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보면 쥐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은, 상당히 지혜롭고, 반면에 좀 약삭빠른 기질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소띠는 지구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뭐냐면은, 좀 유도리가 없어요, 유도리가. 예, 유도리가 없습니다. 뱀띠는, 맞죠? 범띠. 호랑이띠는 좀 강직하면서도 고든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범은 좀 독고다이. 지 혼자 활동하려는 그런 기질이 좀 많고요. 이 토끼띠는 좀 소박하지만은 좀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고. 단지 이 묘를 가진 사람, 여자분들은 좀 꾸미는 걸 좋아하고, 미용이나 그런 걸 상당히 좀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띠는 정말 좀 대범하고 좀 강직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실패수가 좀 많은, 용띠는 실패수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뱀띠. 이 뱀띠도 상당히 지혜로운데 조금 냉정한 맛이 좀 많아요. 자, 말띠. 말띠는 활동적이죠. 엄청나게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 오가 많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팔자가 세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이게 좀 말이 좀 워낙 진취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띠는 어떤 점인가 좀 온순한데 특히 사람들은 정의 억수로 약한 기질이 좀 있어요. 제가 양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다음에 원숭이는 지혜로우면서 손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원숭이띠가. 그 다음에 닭띠는 좀 재치가 있고 한데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닭띠들은 사고수가 좀 많습니다. 사고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개띠는 뭐냐면 의리가 상당히 있고요. 주인 잘 따르죠. 그래 상하 구분도 잘하고 충성심도 상당히 뛰어난 게 개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돼지띠는 의리는 상당히 있는데 뭐랄까요, 욕심이 좀 많아요. 너그럽기도 하고 한데 욕심이 좀 많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갑자라는 게 사주갑자를 할 때 이 갑하고 자가 이 두 개가 제일 먼저 육식갑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육식갑자를 갖다가 갑과 자, 축, 을, 병, 인, 정묘, 무진, 기사, 그 다음 경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로 시작해가지고 갑자을축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술, 개해. 임술, 개해. 이래 되면 60개가 끝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되어 있겠어요? 개 다음에 이게 요 오면 카드 되죠? 갑. 그 다음에 얘도 요 오면 되죠? 자. 그럼 다 갑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61이 되겠죠? 그냥 61. 이거 만원을 얼마인데 60이죠. 우리가 그래서 한갑이라는 이유가 갑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한갑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보니까 헷갈려 죽겠는데 봅시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올해가 개묘년입니다. 개묘년이거든요. 그럼 작년이 무슨 해죠?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가,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죠? 그 다음에 자축, 인묘,
4, 5. 이래 가지고, 그죠? 자, 봅시다. 올해 개면이죠. 내년에, 작년에 이민년입니다. 그럼 내년은 뭐냐? 갑 오겠죠. 갑을 병정하고. 내년에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오늘 예를 들어줄게요. 자, 개면년. 개면년인데, 개. 아까 이게 무슨 색깔이었죠? 임계가 검정색이었죠. 에? 검정색. 이 뭐죠? 묘는 토끼죠. 에? 그래서 올해를 갖다가 검은 토끼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민이면 검은 호랑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청진이 용이죠. 그죠? 청룡. 내년에 청룡해야 청룡해.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은 뭐 좀 재미가 있죠. 남들 앞에 좀 안다. 이 사람 좀 사주 좀 공부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지지하게 했는데, 자, 자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아까 이게 봤을 때는 갑자고 양은 양끼리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였었거든요.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2차. 그 다음에 4, 5. 해. 이것은 바뀝니다. 양이 음으로 바뀌고, 얘는 사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5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애들은 태어날 때는 얘를 자를 기운이 들면은 자가 플러스 양성으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하는 짓은 모든 거 보면 좀 여성스러워. 쓰임새가. 그래서 얘는 그 음으로 사용을 하죠. 사실은 그 내용 보면은 밑에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 땅 밑에 보관되어 있는 천간을 갖다 지장간이라 그러는데 자에는 임하고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나중에 다 알 겁니다. 얘는 여기고 본기인데 본기 자기 생 기운이 개예요. 개가 아까 뭐였죠? 개 있을 때 개가 뭐였죠? 양이었으면 음이었으니까 음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음이라. 생김새는 양이지만은 쓰임할 때는 음으로 한다. 사도 음인데 양으로 한다. 왜 이게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사주가 한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위에 거 플러스 마이너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자는 음이고 사는 양이고 오는 음이고 해는 양이다.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오늘 너무나 갑자기 뭐 열자, 열두자, 뭐 양, 음, 청색, 백색 상당히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색깔을 내가 이야기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유튜브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고 어제 제가 이제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이제 1부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던데 2부는 생각보다 적게 보셨더라고요. 근데 어제 키포인트는 어디 있었느냐? 어제 후반부에 있었죠.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제 제가 포시S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막판에. 이 종목이 어제 2870원 12.5% 급등돼서 나왔었습니다. 급등돼서 나왔어요. 장중에 3220원 26% 26.27% 어제 종가는 3010원 해가지고 18.05% 종가 어제 안 판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5% 지금 현재 올랐어요. 오늘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14%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시초가에 들어간 사람. 시초가가 뭐냐면은 9시 문 열 때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또 나중에 보면은 제가 추천 종목을 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사주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도 봐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다우하고 나스닥은 보시면 해외 대표 지수를 보면은 다우가 어제 이제 173포인트, 나스닥도 한 85포인트 빠지면서 5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전환해가지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선 올라와가지고 좀 물려있는 그런 상태 이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타이밍적으로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빠졌던 게 국채금리가 장기 10년 국채금리가 또 13bp 정도 올라가면서 4.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업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그리 보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제 코스피는 어제도 한 29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연 이틀 좀 올라가지고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코스닥도 보시면은 바닥 탈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 MACD 오실러 차트가 지금 이제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려는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오늘 뭐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아침 출발 자체는 좀 약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오실레이터가 지금 양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눌림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장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 이유가 투자자들 능력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제도 580억 팔아가지고 14일째 팔고 있어요. 이때부터 쭉 팔고 있죠. 그죠?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기관들이 4일째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버티목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연 이틀 사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틀 우리가 지수 올랐는데 연기금들이 움직여주니까 주가도 움직입니다. 어제 뭐 외국 기관들 보십시오. 6천억 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심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항상 환율을 중요시 여기는데 환율 시세를 보시면은 지금 1338.50 해가지고 어제도 5일째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반등 가능성은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요 밑에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하락하는 이제 속력이 좀 둔화됐죠. 그죠? 그럼 이 이전에 뭐 고점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는다면 조금 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도 그 앞날에 의해서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반도체주가 여전히 강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주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는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지금 현재 차기 주도의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주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종목 2차 전지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15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87만 원입니다. 반동가리죠.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력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에 지금 현재 호재성 재료는 아까 우리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업종 차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아직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2402포인트, 그래 어제 말씀드린 2400포인트 근처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좀 주춤거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2500 한 40에서 50 사이, 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은 전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낙폭 과대한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나쁘질 않다. 단지 지금 연준이 추가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낮은 지수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있더라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추천 종목이겠죠. 그죠? 추천 종목. 제가 보는 종목 중에 오늘 추천할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얼라인드라는 종목인데, 얼라인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보면은 이 회사가 뭐 의학 관련주인데, 어제 한국 뇌연구원이 초기 치매 환자의 뭐 신경척표 시냅스 손상 원인을 밝혔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뭐 개발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얼라이언트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종목을 보면은 뭐 일단은 이 대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했죠. 일봉도 그렇고 일봉 차트도 대량 거래가 수반했고 위에 꼬리를 달았지만은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죠? 월봉도 틀었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좀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 월봉 사기로 한 12,000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우리 증시가 조금 밑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이 종목은 좀 한번 잡아봐도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이 종목을 온라인대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사주하고 오늘의 재물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 사주를 통해서 오늘 재물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개묘년 임수월 갑진일입니다. 갑진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재성이나 식상이 뭐 들어오면은 일단은 오늘 사주가 오늘 내한테는 플러스의 어떤 그 재물을 갖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갑에 대한 재성이 경금과 신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에 대한 것이 그 간목하고 을목, 갈목, 을목. 그러니까 이 갑을 경신. 그 다음에 식상이에 해당되는 게 얘가 임수와 개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에 대해서 식상이 병화와 정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재물운이 재성운하고 식상운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오늘 저 만들어 급제 똑같은 이제 급제라든지 편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마이너스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급제는 이게 을목입니다. 을목. 그 다음에 기토. 이 진에 대한 급제는 기토. 갑에 대한 편의는 병화. 그 다음에 진에 대한 편인이 경금. 자, 사주로만 봤을 때, 자, 을목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꼽혀. 요 병화도 있고, 그렇죠, 그죠? 경금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꼽혀. 그죠? 그걸 따지고 보니까 오늘은 좋은 사람들이 임수일주, 개수일주, 그 다음 간목일주가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는 돈복이 좀 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어제는 뭐였냐, 무토기토였는데 오늘 기토는 오늘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순행을 합니다. 순행을 하기 때문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추천한 종목이 얼라인드였죠. 얼라인드. 자, 어제 분석하듯이 한번 봅시다. 목, 화, 토, 금, 수. 이응 리얼인데 이응만 분석하겠습니다. 이응은 토의 기운, 이응 히읗. 이것은 목의 기운은 기역 히읗.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오행에 대해서 할 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십시오. 리언 디귿 리얼. 이것은 시옷, 지옷, 치옷. 어제 적었으니까 알 거예요. 미음, 비읍, 피읍. 이럴 때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드의 온라인드 주식의 어떤 토의 기운을 재성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목이에요. 목. 그러니까 목이 뭡니까? 간목하고 을목 있죠. 이 사람들은 이 간목과 을목이 오늘 이 종목하고는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이가 안 좋은 게 무토하고 기토는 비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일운을 봤을 때 오늘의 이룬을 봤을 때 아까 간목이 좀 괜찮았죠, 그죠?
간목이 괜찮았고 또 종목하고도 간목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제가 추천한 종목을 가지고 하면은 좀 좋은 시세가 안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장이 적게 그 미국 증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크게 뭐 두려워할 필요를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번 눌렸을 때 베팅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